박원순 서울시장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서울시장 후보로 공천되었습니다. 현직 시장으로서 아직 예비 후보 등록은 하지 않은 상태죠. 박원순 서울시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가 먼저 질문 한 가지 드리겠는데요. 아직 예비 후보 등록을 하지 않으셨죠?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사실 뭐 그동안 이 새누리당에서는 경선도 하고 여러 가지 뭐 저에 대한 공격도 있고 그랬지만 현직 시장으로서 사실 뭐 마음껏 말씀을 드리지는 못했죠. 그렇지만 저는 현직 시장으로서 중심을 잡고 시정을 잘 보살피는 것이 시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직책이다. 사실 이번에 그 지하철 사고 같은 이런 일이 만약에 제가 시장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이런 참 아찔한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시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법령이 허용하는 마지막 날까지 저는 시장으로서의 직무를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마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울시장으로 취임하신 지 얼마 됐죠? 2년? 네, 2년 반 정도, 2년 6개월 정도.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오늘 이 자리는 서울시장으로서 박원순의 성적표를 매기는 자리와 같습니다. 뭐 듣기 좋은 칭찬의 얘기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회초리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각오 단단히 하셨습니까? 네, 뭐 세월호의 아픔이 가시기도 전에 며칠 전 지하철 사고가 있었죠. 저는 오늘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주시는 많은 말씀과 조언을 가슴에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박원순 시장께서 지하철 사고 또 세월호 침몰 사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아주 불안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토론회는 박원순 시장의 여러 서울시정 중에서 특히 안전 문제에 집중을 해서 진행을 하는 것으로 사전에 협의가 되었습니다. 박원순 후보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서울시장 후보로 단독 등록됐기 때문에 상대 후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박원순 시장을 철저하게 검증하기 위해서 토론자 두 분이 나오셨습니다. 먼저 여성분이시죠. 경향신문 선임 기자로 날카롭게 우리 사회를 기록하고 계신 분입니다. 유인경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남자분이시죠.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을 역임한 안전문제 전문가이십니다. 한성대학교의 박두용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오늘 이 TV 토론에 임하는 소회를 들어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시간 한 2분 정도 드릴 수 있겠는데. 네, 고맙습니다. 서울 시민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평소에 사랑과 헌신으로 살아오신 이 땅의 모든 어머니, 아버지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오늘 즐겁고 기뻐야 할 오늘을 대한민국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은 정말 슬프고 아픕니다. 세월호와 함께 침몰한 이 비통한 엄마, 아빠들의 마음을 무엇으로 치유할 수 있겠습니까? 저 다녀왔어요. 이런 우리 아이들이 하는 이 평범한 인사가 이렇게 힘든 일일 줄, 그리고 또 그렇게 그립고 또 그리운 말일 줄 미처 몰랐습니다. 오늘 우리 가슴에 달린 카네이션 한 송이의 무게가 이렇게 무겁게 느껴집니다. 유가족, 실종자 가족 여러분께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네. 박원순 서울시장의 말씀 조금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많은 국민들께서 국가와 정부의 존재 이유를 묻고 있습니다. 물론 서울시도 예외가 아닙니다. 며칠 전에 지하철 사고가 있었습니다. 시민 여러분 많이 놀라셨죠? 정말 죄송합니다. 이거 인재 틀림없습니다. 서울시 산하 기관에서 벌어진 일인 만큼 서울시장인 저의 전적인 책임입니다. 정말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안전한 대책 제대로 세우겠습니다. 서울 시민 여러분, 시민의 생명보다 더 귀한, 우선할 가치는 없습니다. 시민의 안전만큼 더 우선할 정책도 없습니다. 저부터 제 안에 잠재되어 있는 관성, 타성, 안일 없었는지 제대로 살피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지 못한 잘 다녀왔다는 그 말을, 또 우리 아이들이 달아주지 못한 그 카네이션을 우리 사회가 꼭 해줄 수 있도록 어른으로서, 서울시장으로서
제 역할에 충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모두 발언이 있었습니다. 오늘 토론은 전부 4가지 주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방금 말씀하셨지만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서울시 지하철 2호선 사고, 그 원인과 대책, 그리고 서울시의 책임 이런 거 좀 따져보겠고요. 두 번째로는 최근 세월호 참사로 우리 사회가 시리에 빠져 있습니다. 이 문제 좀 다뤄보겠고요. 그다음에 이어서 박원순 시장과 서울시의 재해 재난 대책 제대로 돼 있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동안 서울시를 이끌어온 박원순 시장의 리더십에 대해서도 토론해 보겠는데요. 오늘 토론은 서울시장 후보를 두고 새누리당의 경선 1차 TV 토론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반론권으로 만들어진 자리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주제로 가겠습니다. 지하철 2호선 사고부터 살펴보겠는데요. 제가 먼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하철은 우리 서민들이 늘 일상적으로 이용하시는 대중교통수단이거든요. 저도 자동차 없애버리고요. 맨날 지하철 이용합니다. 근데 요새 불안합니다. 기분도 찜찜하고요. 이거 서울시장으로서 무슨 큰 책임을 느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뭐 좀 전에 말씀드렸고 또 당일날 이미 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조금만 조심했으면, 조금만 더 살펴봤으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 인재 틀림없고요. 그리고 서울 메트로 서울시 산하기관으로서 책임, 감독 책임이 서울시에 있습니다. 서울시장으로서 무한한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 지하철은 1,000만 서울 시민이 매일 다니는 정말 발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런 일이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온갖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안전문제 전문가이시죠? 박두영 교수. 네, 제가 시민의 입장에서 이 질문을 먼저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번 사고를 보면 신호 정지기가 4일 전에 고장이 났다. 그런데 방치되어 있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안전점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발견하지 못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이것을 볼 때 그 평소에 지하철의 안전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거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쳐볼 수가 없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기본적으로 어제도 지하철이 안전했고 오늘도 잘 다니고 있기 때문에 내일도 안전할 것이라고 하는 안전 불감증의 근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 같이 이번 사고의 핵심은 결국 자동 제어 장치, 그 고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계라는 것은 언제나 확실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저는 기계를 100%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2중, 3중의 방어 장치가 있어야 된다. 이번에 또 관제실이라도 제대로 했으면 이 사고를 막았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모든 측면에서 전면적으로 저는 새롭게 들여다봐야 되고 분석해봐야 된다. 지금 이렇게 주문하고 또 그런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 지하철의 전반적인 시스템 한번 점검이 이루어지긴 할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지하철 1호선과 2호선은 이제 상당히 그 건설된 지가 오래돼서 좀 노후화돼 있고 낙후되어 있고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지하철 타기가 좀 불안하다, 겁이 난다. 또 심지어는 할 수 없이 타긴 타지만 상당히 불안한 심리를 느끼고 있는데 지하철의 그 노후화된 부분을 좀 획기적으로 바꿔야 되는 뭐 지하철 전동차를 교체해야 된다든가 이런 계획을 좀 가지고 계신 건 없으신지요? 예, 지적하신 바가 맞습니다. 서울 메트로는 말할 것도 없고 서울 지하철도 사실 20년 이상이 됐죠. 그래서 이번에 이 노후된 전동차는 사실 사고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지금 현재 20년 이상 된 노후 이 전동차들이 전체로 따지면 약 59%나 되고 있습니다. 전면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고요. 다만 이제 이 지하철의 지금 적자가 1년에 한 5천억 정도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하기가 어려워서 중앙정부가 이 코레일 철도청만큼만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을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이 사고를 계기로 우리가 완전히 현대화된 이런 그 전동차 또 관제실 또 여러 이 시설들을 그렇게 교체할 생각입니다. 네. 이번에 사고가 터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문제는 또 사고가 터진 후에 위기 대응을 얼마나 잘했느냐의 문제가 있죠. 유인경 기자.
예, 사실은 뭐 세월호 같은 경우에도 첫 번째 학생이 119에 신고한 순간부터 마지막 카카오톡을 보낸 85분까지